안녕하십니까. 안재홍 세무사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누구에게 상속권이 주어지는지, 즉 민법상 상속의 순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정확한 상속 설계의 첫걸음은 상속인이 누구인지 명확히 파악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제1순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입니다. 자녀나 손자녀가 이에 해당합니다. 직계 비속이 두 사람 이상인 경우 촌수가 같으면 동순위로 공동 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다르면 촌수가 가까운 쪽이 선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비상속인에게 자녀 갑과 을이 있고 갑의 자녀인 손자 병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은 촌수가 더 가까운 자녀인 갑과 을이 됩니다. 만약 비상속인의 유언이나 갑과 을의 상속 포기 없이 손자인 병의 명의로 상속재산을 직접 취득하게 한다면, 이는 병이 갑과 을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 순위는 법에 정한 대로 흘러가야 합니다. 직계비속은 촌수만 같다면 친생자이건 양자이건 혼인 중의 출생자이건 혼인 외의 출생자이건 남녀나 혼인 여부를 가리지 않고 모두 동순위로 상속인이 됩니다. 또한 상속 순위를 결정할 때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즉, 상속 개시 전에 임신된 상태라면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다만 상속 개시 후 태아가 사산된다면 상속 개시 시점으로 소급하여 상속 능력을 잃게 됩니다. 만약 태아가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데 그를 낙태하게 된다면 이는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배우자의 상속권입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이 있는 경우 직계 비속과 동순위로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직계 비속이 없고 피상속인의 직계 존속만 있는 경우에는 직계 존속과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만약 직계 비속과 직계 존속이 모두 없는 상황이라면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여기서 말하는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배우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으며 재산분할 청구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실상의 배우자는 예외적으로 특별연고자에 대한 재산분여 청구 제도를 활용할 여지는 있습니다. 제2순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 존속입니다. 부모나 조부모가 해당하며 제1순위 상속인인 직계 비속이 없는 경우에만 상속인이 됩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와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직계 존속 역시 두 사람 이상일 경우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선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직계 존속은 부계나 모계, 양가나 생가를 가리지 않고 동순위로 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보통 양자가 사망했을 때 생가 부모와 양부모 모두 생존해 있다면 상속 순위는 동일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질문받는 특수한 관계 중 하나가 재혼 가정에서의 상속 문제입니다. 1991년 1월 1일 이후 시행된 법에 따라 계모와 전처 소생 자녀의 관계인 계모자 관계, 그리고 정모와 혼외자 관계인 정모서자 관계는 혈족이 아니라 인척 관계로 분류되어 서로 간에 상속을 할 수 없습니다. 계부와 자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계모가 전처의 자녀에게 상속을 하려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전처의 자녀는 계모의 법적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 전처의 자녀가 계모의 재산을 상속의 형태로 직접 취득하게 된다면 세법상으로는 상속인이 아닌 자가 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계모의 정당한 상속인들이 재산을 상속받은 후 그 재산을 전처의 자녀에게 다시 증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로 인해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피하고 당사자의 의도대로 재산을 물려주려면 계모가 생전에 유언을 남기거나 법적인 친생자 관계 효력을 얻기 위해 정식으로 입양 신고를 하는 방법을 취해야 합니다. 다음은 대습 상속 제도입니다. 상속인이 될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이미 사망하거나 상속 결격자가 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에게 직계 비속이나 배우자가 있다면 그 직계 비속이나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의 순위를 대신하여 상속인이 되는데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대습자는 원래 상속인이 받았을 상속분을 그대로 받게 됩니다. 예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피상속인에게 배우자 갑과 세 자녀 을, 병, 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자녀 정이 먼저 사망했고 정에게는 배우자 A와 자녀 B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 원래의 상속인은 배우자 갑과 자녀 을, 병, 정입니다. 하지만 정이 먼저 사망했으므로 정의 상속분은 정의 배우자인 A와 자녀 B가 대습상속하게 됩니다. 주의할 점은 대습상속은 직계 비속과 형제 자매에게만 인정되며 직계 존속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비상속인에게 아버지만 생존해 있고 어머니는 안 계시지만 외할머니가 생존해 있는 경우 대습상속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아버지가 단독으로 상속받게 됩니다. 만약 1순위 상속인과 2순위 상속인 그리고 배우자가 모두 없다면 제3순위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을 받습니다. 여기에는 부모가 같은 형제자매뿐만 아니라 부나 모가 다른 이복 형제자매도 포함됩니다. 3순위 상속인까지도 없는 경우에는 제4순위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사촌인의 반계혈족이 상속인이 됩니다. 백부, 숙부, 고모, 이모, 종형제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사촌인의 반계 혈족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재산이 국가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률적으로 상속인의 자격을 박탈당하는 상속인 결격 사유에 대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고의로 직계 존속, 비상속인, 그 배우자 등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사람, 상해를 입혀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 또는 비상속인의 유언이나 유언 철회를 사기나 강박으로 방해한 사람,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 변조, 파기, 은닉한 사람은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상속 순위는 법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오늘은 상속 발생 시 법적으로 상속인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 순위와 요건에 대해 민법에 기초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상속 문제는 친족 관계의 변동, 입양 형태, 대습 상속 발생 여부 등에 따라 상속인 구성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산출되는 상속세의 규모 역시 큰 차이를 보입니다. 따라서 상속 개시 전후로 정확한 권리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상속 설계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상속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속 순위에 대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재홍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